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어제 회동에서 재검토라는 말이 나온 건 야당 대표들의 제안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정 연장 여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일이나 다음 달 1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청와대가 예상했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며 정부의 공식 예측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일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조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자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안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였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조금 전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모 빌딩 앞에서 78살 김모 씨가 차량에 불을 질러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차량을 몰고 일본 대사관에 돌진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불을 질렀으며 차량에는 인화성 물질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본 대사관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장인이 강제노역 희생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만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을 볼모로 지나친 정쟁을 반복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본회의를 개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표결에 부담을 느껴 오늘 본회의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가장 의견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해임 건의안 처리라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갈매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지만 희귀종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가 바로 그건데요. 인공부화에 성공한 1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깥 세상이 낯선지 머뭇거리던 새들이 하나둘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입니다. 알에서 나온 지 50여일밖에 안 된 어린 갈매기들인데 2년 정도 지나 번식기가 되면 머리색이 까맣게 변합니다. 이번에 야생 방사한 갈매기들은 인천 송도 매립지에서 구조한 알을 인공부화한 것들입니다. 송도 매립지에는 600쌍이 번식 중인데 검은머리 갈매기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매립지라는 곳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 갯벌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 방사에 앞서 비행 훈련과 먹이 사냥은 물론 기존 야생 갈매기를 알아보고 함께 어울리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국립생태원이 40개의 알을 구조했지만 200여 개 둥지의 많은 알들은 이미 너구리와 까치 등에 잡아먹힌 뒤였습니다. 포식자의 위협에다 서식지인 갯벌이 사라지면서 검은머리 갈매기 개체 수는 전 세계 14,0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통해 서식지 이용 현황과 이동 경로, 생존율 등을 분석해 검은머리 갈매기 복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분식 회계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신모 상무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가량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우리 사주를 구매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사 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2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이 22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청문은 22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부고에 대해 실시한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청문은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하게 되며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 등을 포함한 학교와 법인 관계자 10명, 교육청에서는 담당 과장 등 4-5명이 참석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안에 감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일명 머무는 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 등을 활용한 관광은 전남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과 그림 같은 세방낙조, 그리고 씻김꽃 등 풍부한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의 보고로 이름난 섬입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섬 끝자락에 2천억을 들여 500여 개 방을 갖춘 콘도와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남도의 메카로서 그리고 진도군과 전라남도의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80%는 진도군 주민이 채용됐고 쌀과 전복 등 진도의 특산품이 고정적으로 납품됩니다. 이 일대는 오는 2022년까지 3,500억을 들여 갖가지 위락시설과 모두 1,0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리조트가 만들어집니다. 중소형 리조트 한 3개 정도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진도에서 체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관광안내센터랄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의 진도 등지에 그동안 부족했던 머무는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잇따라 생기면서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남해안의 기적 해안 관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아름다운 청정 자원과 찬란한 전통 문화, 혼을 흔드는 소리,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음식 등 세계적 관광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섬과 바다를 비롯한 천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등이 열리면서 동북권으로의 관광객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전남 관광. 신안 천사 대교가 노인대에 이어 올해 말 개통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머무는 관광 기반의 확충으로 전남 서남권의 관광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하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프로야구 롯데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이 동시에 사임했습니다. 롯데는 양 감독과 이 단장의 자진 사퇴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감독은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고 기대에 많이 부족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단장을 역임한 이 단장은 반복된 성적 부진에 프런트가 먼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사임을 요청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전반기에 34승 2무 58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마쳤고 당분간 공필성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올해로 148회를 맞는 미국 프로골프 PGA D 오픈 챔피언십 첫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즈는 보기 6개와 더블 보기 1개를 쏟아내는 등 7오버파로 무너지며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공동 144위로 밀려났습니다. 섭씨 15도 안팎의 낮은 기온에 거센 비바람까지 불어친 가운데 대회가 열린 북아일랜드 출신의 로리 맥킬로이 역시 8오버파로 무너졌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혔던 맥킬로이는 첫 홀과 마지막 홀에서 7타를 잃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JB 홈스가 5언더파 선두로 나섰고 우리나라 선수 8명 가운데는 박상현이 2언더파 공동 16위로 가장 선전했습니다. 영화 라이온킹이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이 작품은 어제 23만 7천여 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54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개봉 17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알라딘과 토이스토리4도 나란히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장기 흥행 중입니다. 5위 기생충은 누적 관객 996만 7천여 명으로 1000만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가 내 대신 오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아침 제주도 북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오전에는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어 남부 내륙을 통과한 뒤 저녁에는 포항에서 진출해서 동해로 나가 소멸할 예정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장마전선과 태풍에 의한 구름대로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경보가,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폭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부 내륙에도 150mm 안팎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태풍특보는 제주도 전역과 남해상, 그리고 남부 내륙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종면 앵커가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